안녕하세요. 최근에 수능을 보고 치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한의대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수능생,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형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분들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최근에 스터디 위드미 함께 공부해요 라는 주제로 제가 실시간 방송도 한번 했는데 생각만큼 참여를 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꼭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접 여러분들에게 저희 생각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치대 절대 가지 마라. 저는 지금 29년 차 치과의사입니다. 1985년도에 치대를 갔고 그리고 91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 현직 치과 의사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갔을 때는 치대의 나름의 메리트가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들도 보면은 치대 간 걸 참 잘했다, 잘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참 많이 있고 대신에 뭐 또 의대 간 친구들도 치대 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능을 치고 앞으로 대학을 들어갈 친구들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 앞으로 30년 또는 20년 후에 치대의 비전이 정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우리 치대를 선호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에 비해서 그래도 공부량이 조금 작을 것이다.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학습량이 작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진료도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면 큰 수술도 하고 이런 위험한 일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도 많고 하는 일 자체가 많이 힘들 거다.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반면에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만큼 그렇게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치대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치대를 가장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치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전문의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치대는 졸업만 하고 몇 년 정도 임상 기술을 연마를 하고 나면은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하는데도 왜냐면 치과 자체가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의과만큼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수련을 쉽게 말해서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 의대, 의사에 비해서 사회에 조금 빨리 배출이 되어서 빨리 돈도 벌고 빨리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대, 의대 옛날 보면은 가정 형편이 조금 힘든 아이들은 치대를 좀 많이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집안에 또 스포트가 된다든지 또 의사로서 이거는 프라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의대를 많이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2014년도 1월부터 치과에서 전문의 제도가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의과처럼 인턴을 1년을 하고 그리고 레지던트를 3년을 해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정과, 보철과, 치주과, 교정과, 고강내과, 뭐 방사선과, 예방처리학과, 동합체외과. 사실 여러분들 이 뭐 보정과, 치주과라는 게 전문의 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거의 일반인들 잘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이 치과 전문의 제도가 201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요. 아무래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교적 전문의 제도가 잘 정착된 과들이 교정과라든지 소아치과 뭐 최근에는 특관절 보는 뭐 고강내과라든지 고강외과, 양악수술하는 것, 뭐 그 정도는 전문의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문의가 이게 문제인 게 지금 치대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는 티오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해 8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요. 이 80명 중에서 전문의 과정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는 인원이 채 30명이 되질 않아요. 전체 치과의사 수에 따지자면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전문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전문의 과정을 수련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2019년도 올해 1월부터 치과에 통합 전문의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생긴 이유를 보면 이제 치과 전문의를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끔 전문의 과정을 수련을 안 하고 임상적으로 지금 몇십 년을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사실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료적으로 훨씬 더 진료도 잘하는데 전문의 타이틀을 못 주니까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협회에서 만들어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라는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작년에 아마 지금 1차 시험에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3,000명 정도 시험을 쳤다 그러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선생님들이 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올해 졸업하는 치대생은 괜찮는데 내년부터 졸업하는 지금 본과 3학년이죠. 본과 3학년 학생들부터는 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수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올해 수능을 치고 치대를 가게 되는 사람들은 시험만 치고 통합 전문의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되버립니다. 그러면 전문의 제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의 제도는 전체 치과 의사의 20%에서 30%밖에 전문의 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GP, 제너럴 프랙티셔너, 일반 치과 의사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 치대를 가서 또는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대다수 병원들이 치과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전문의 자격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정과, 고관외과, 고강내과 플러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라 해가지고 모든 전문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배출될 우리 치과의사,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 또 우리 미래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이 전문의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결국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에 참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의에게 간암의 치료 받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불리할 것 같아요. 이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지금은 활성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 때문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앞으로 미래의 치과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100명 졸업한다면 90%, 95% 이상이 다 전문의 제도를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과정을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많아야 되는데 치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조그만 개인의 치과 의원들이 있지만 의과 같은 경우는 큰 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대 의사들 중에서 전문의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